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중급반, 모의고사반, 그리고 실전반 RC 담당하고 있는 강상미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토익 시험 보셨을 텐데 날씨가 정말 추웠죠. 그래서 히터가 나오지 않아서 RC를 푸는 내내 손이 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총평을 하고 있지만요. 더 많은 자료들, 더 자세한 자료들은 hackers.co.kr 어플도 있어요. 어플도 해커스라고 쳤을 때 나오는 두 가지 어플 중에서 파란색 어플, 해커스 토익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어플 다운받으시면은요. 더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부터 볼까요? 파트 5, 6 둘 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선생님 한두 문제가 너무 헷갈려요. 그건 언제나 그렇지. 그리고 파트 6도 너무 어려웠대. 자, 여러분 봅시다. 파트 5에서는 문법 문제보다는 어휘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휘 문제들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파트 6 문제 어려웠대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지문들이 아니었어요. 건축가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농기구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트랙터 같은 얘기들, 그죠? 그런 excavator, tractor 요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거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제가 파트 5는 중, 파트 6는 중상 이렇게 난이도를 한번 설정해 봤어요. 자, 문제 분포도 한번 볼까요? 겉보기에는 문법 문제가 어휘 문제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이 문법 문제 안에서 인칭대명사, 너무너무 쉬운 인칭대명사가 4문제나 들어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동사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파트 6에서 한 문제밖에 안 줬고요. 나머지 3문제 파트 5에서 줬는데 3문제 다 평이한 난이도로 줘서 아마 동사 문법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기에는 어휘 문제가 문법 문제보다 훨씬 많게 느껴졌던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어 문제 9문제 나왔는데요. 전치사 문제가 5개, 그리고 접속사 문제 4개 나왔는데 접속사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전치사 문제도 우리가 문제집 같은 거 푸시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문법 문제들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제일 처음에 동사 문법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강조 많이 해요. 동사 문제가 문법 문제로 나왔어. 그러면 무슨 순서 지켜서 풀어라. 그렇죠. 수태시제, 수태시제. 순서 지켜서 풀어라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문제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마구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 문제요. BPP2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자, 우리가 그 BPP2라고 해서 외우는 그 구문들은 뭔지 알아요?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들.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들이 요 BPP가 되고 나서 목적보어였던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있는 꼴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Be required to do, be supposed to do, be expected to do, be required to do, be anticipated to do, be prepared to do. 그 구문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pply는 뭔데? 자, apply가요. 적용시키다, 화장품을 바르다, 페인트를 바르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타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지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거의 자동사죠.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래서 정답 뭐였겠어? 보자마자 BPP 빠져야지 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셨던 분들이 조금 계셨던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상미 applied to be a volunteer. 자, 뭐 하기로 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대요. At the local community center.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던 문제인데요. 일단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그 빈칸 앞에 나와 있었던 애가 동사인 줄 알았어요.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동사 아니죠? Outdoor event. 야외에서 하는 행사, 어떤 행사, planned for the weekend. 주말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 저 planned부터는 이벤트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봐야 되고. 그죠? 빈칸부터 동사 자리. 그래서 동사가 아닌 보기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뺐었어야 됐고. 자, 수 볼게요. Outdoor event. 이벤트는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 그래서 has도 좋아요, will도 좋아요. 자, 이제 태를 보자. postpone. 이 단어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지연 이러시더라고요. 지연 좋아. 근데 지연 무슨다라고 할 거예요. 지연하다, 지연되다, 지연시키다. 여러분, 이 단어는 미루다예요. 미루다. 지연시키다. 미루다. 그래서 그 뒤에 뭐뭐를 미루다. 목적어가 필요했는데 빈칸 뒤에 목적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얘도 뭘로 돼 있어야 됐어? 수동태. 정답 뭐예요? has been postponed. 유일한 수동태가 저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next Wednesday 저 단어 때문에 그죠? 다음 주, 다음에 오는 뭐 할 때까지라는 그 단어가 하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제 혼동이 조금 오셨던 것 같아요. 전치사 문제 하나 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 크리스마스 날에 만나자.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날짜나 요일 앞에 쓰는 전치사. 그게 누구야? On this Christmas da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쵸? 근데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해봐? 그럼 어떤 사람은 at this beautiful Christmas season. 요런단 말이지. 왜 누구는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on Christmas 하기도 하고 at Christmas 하기도 하고. 자, 그 차이가 뭐예요? 날짜나 요일은 정해진 하루를 얘기할 때는 on this Christmas day. 자, 이거는 12월 25일 그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요. at this Christmas season. 크리스마스 시즌처럼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at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랐어야 됐던 답도 뭐였겠어? At the end of the year. 연말에. At the end of the week. 주말에. 연말은 도대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야? 주말은 언제를 주말이라고 해? 약간 그 모호한 그런 경계에 있는 시점들 있죠? 그런 시점을 우리가 전치사 at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도 얘들아, 이거 4개 외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On this Christmas day. 시작. On this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에. 자,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볼까요? 시작. At this Christmas season. 그렇죠. 그리고 연말에 해주세요. 시작. At the end of the year. 주말에 시작. At the end of the week.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제가 뭐 답도 답이지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가게 같은 거 들어가다 보면은 요런 표말이 문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표말을 좀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닫혀 있을 때는 항상 뭐라고 돼 있어? closed. 요래 돼 있거든. 근데 뒤집어봐. 그럼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opened라고 돼 있던가요? 아닐 거예요. 오늘 나가셔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시면서 한번 문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한번 보세요. open.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 왜? open the door. 문 열어 하고 동사로도 쓰지만 the door is open. 그냥 그 자체로 열린이라는 opened 형용사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닫혀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losed, pp꼴로 쓰지만 열린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굳이 opened라고 안 그러고 그냥 open 이렇게 많이 쓴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The new training program is, 자, 여기 동사는 있어요. 동사가 저기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be opened, 비동사를 한 번 더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차라리 그냥 opened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open, 이걸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is open to employees, 직원들 of all departments, 전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오세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regardless of their job roles. 자, 뭐뭐에 상관없이 뜻 가지고 있는 전치사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or experience levels, 아니면 경험을 어디까지 쌓았는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방금 전에 보셨던 오픈할까 비오픈도 할까 하고 약간 비슷하게 헷갈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 supply 할까? supplies 할까? supply 할까? supplies 할까? 이러면서 이제 약간 고민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학생들한테 수업 때는 이렇게 말을 해주죠. 얘들아, 이거 그냥 office supplies 한 단어처럼 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무용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office supplies, S 붙은 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대로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상미 will approve, 상미가 승인을 해줄 거야. 뭐에 대한 승인? The budget, 예산 승인을 해줄 거야. 뭐에 대해서? For office supplies, 사무용품에 대한 이거예요. 비슷하게 또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Before submitting an application,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랬죠? 나도 알아.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것까지만 해도 좋아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그 뒤에 뭐야, 빈칸 왜 나와?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근데 application request, 그냥 여기까지 하나의 명사로 보셨어야 됐던 그런 구문이었었어요.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s 붙어 있는 꼴은 절대 안 되고요. 뭘 제출하기 전에 지원 요청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요청서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Building permit, permit은 허가증이죠. 허가증을 위한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도 자리 문제였었는데 welcome drink. 웰컴 드링크 뭐예요? 이제 호텔 같은 데를 가시면은 우리 호텔에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일단 체크인 하기 전에 로비에서 짜라랑 하면서 호텔리어들이 작은 컵에다가, 작은 잔에다가 음료수를 하나씩 채워서 주십니다. 웰컴 드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는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with, 요 전치사가 데리고 있는 명사가 바로 저 뒤에 있는 welcome drink, 그죠? 웰컴 드링크를 꾸밀 수 있는 누가 필요했었어? 형용사가 필요했고요. complimentary, 무료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하고 여기에 C랜다. E가 들어가 있는, 지금 I 대신에 E가 들어가 있는 complement, 발음은 같아요. 요 compliment는 보충, 우리가 보어라고 얘기할 때 그 C고, complimentary, I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료의라는 뜻이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얘도 또 말이 많죠. 왜? 한국말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상했어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 우리말 해석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그죠? 우리말 해석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조금 고민을 하셨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몰라, 우리말로 해석이 예쁘든 안 예쁘든 그걸 떠나서 우선 여러분은 뭘 봤었어야 돼요? for. 전치사 나와 있으면 그 뒤에 명사 모양은 갖춰져 있었어야 됐고, 그죠? 그 다음에 in. 또 전치사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말이 한 단위 끊어져야 된다는 거. 그지 않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명사꼴 가지고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inclusion. 얘밖에 없죠. authors, 작가들이 submitted their manuscripts, 원고를 제출했어요. 뭘 위해서? for inclusion, 포함되기 위해서예요. 어디에 포함되게 하려고? in the upcoming collection.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 모음집 같은 거를 만들 건데 거기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외우면 안 될까요, 여러분? drive safely. 그대로 외우세요. 자, 자기는 safe로 너무너무 쓰고 싶대.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have a safe drive.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운전을 하세요. 사실 그것도 약간 어색한 표현이에요. drive, 운전하다는 거의 자동사로 보고요. 그 뒤에 따라 붙는 애는 누가 와야 되겠어? 부사. drive safely. 그리고 사실 요거는 어디에 가셔서도 보실 수 있느냐.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죠? 해외여행 엄청 다니고 계십니다. 해외여행을 가셔서 도로 표지판을 한번 보세요. 도로 표지판을 보시다 보면은 그냥 하이웨이 같은 데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길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높은 그런 뭐 경사로 같은 게 나온다. 아니면은 야생동물 같은 애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drive safely. 그래서 꼭 만약에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길에서 표지판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외우자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drive safely. 시작. drive safely. 그렇죠. 한번 볼까요? 어휘 문제였는데 너무 쉬워서 나머지 보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쉬운 난이도의 어휘 문제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보실게요. The instructions clearly stated. 자, 이 설명서가 뭘 나타내 주는가 하고 보니 application form, 이 지원서가 must be filled. 채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라고 해서 여기에서 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뒤에까지 가셨어야죠. Leaving no sections unanswered. 대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도록. 그쵸? 남겨진 부분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채워져야 된다? completely, 완전히 라는 단어로 써주셨어야 돼요. 이것도 볼까요? Historic buildings,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빌딩들이 are becoming 어디에서? 서울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얘도 여기서 ABCD를 막 집어넣어 버리시면 안 되고요. 뒤를 같이 확인을 해보셨어야 돼요. 자, 왜 보여지고 있냐? As development, 개발이 destroys, 뭘 망가뜨리고 있어요? The old resources, 오래된 유산들을 망가뜨리고 있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건물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잘 안 보이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필요했겠죠? 정답 뭐예요? Rarely seen. 저는 이거를 틀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시험 딱 치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카톡으로도 사이트에서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문제가 요거여서 제가 사실 살짝 절망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transform은 뭐예요? form, 모양을 바꾸는 거. transform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도 되나?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자동차가 막 로봇가 됐다가 로봇이었다 다시 자동차가 됐다가 막 이래. transform은 형태가 바뀌는 거고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several employees, 여러 직원들이 were 어디로 보내져? 디지털 미디어 팀으로 보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겠죠. transfer. 저게 정답이 됐었어야 됐는데 너무 슬펐던 거 involved. 저거 쓴 사람도 제가 몇 번 봤고요. transform. 쓴 사람도 많이 봤고요. 심지어 어떤 얘기 하시는 분도 봤냐 하면은 transfer라고 생각하고 transform을 골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고 너무 슬픕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2일 펄7 토익 총평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강의실 안에 히터를 좀 틀어놓긴 했었는데 LC 할 때 좀 꺼놓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손이나 발이 차가워서 집중할 때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이제 계속 추워지잖아요. 여러분들 핫팩 같은 거 하나는 손에 하나는 발에 이렇게 가져가서 시험 집중력 떨어질 때 이렇게 깔고 하시면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겨울 시험에서는 핫팩 같은 걸 좀
챙겨서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총평 강의를 보기 전에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진행하는 총평 강의도 있고 다른 또 해커스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총평 강의가 있으니까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의 토익 시험의 마지막 이별이 아니라면 우리 다음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알고 준비하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험을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주 풍부하고 좋은 자료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Part 7. 일단 지문, 그 단일 지문하고 연계 지문 난이도가 조금 달랐는데 단일 지문은 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토익 시험에 지문을 읽을 때 똑같은 10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속도감이 나서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있어요. 막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가듯이. 근데 어떤 거는 오르막길에 범퍼가 있는 느낌으로 덜컹 하면서 이렇게 잘 안 읽힐 때가 있어요. 토익의 난이도, 지문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스토리. 어떤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나 뭐 물건 주문하는 건 되게 쉽지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직업 분야가 나온다. 이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고요.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낯선 스토리 라인이 나오면 그렇다고 이게 정말 전문적이거나 그리고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지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학교 생활만 했던 분들이 좀 이게 직장에 이런 것도 하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문 스타일입니다. 어떤 스타일로 구성이 되느냐, 이야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표, 양식, 서식이 있냐. 표, 양식, 서식도 이렇게 딱 구역이 나눠진 게 있어요. 4개로. 이런 거 말고 정보가 열거된 형태. 이 정보 열거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바로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추천서 같은 거에 보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혹시 이 사람을 다시 채용하게 된다면 할까요? 뭐 이런 사유 같은 걸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면 잘 안 읽혀요. 등장인물이 많거나 지명이 많이 등장하거나 숫자가 많이 나오거나 회사 이름이 나오면 잘 안 읽히는데 이번 시험은요. 스토리보다 여기 스타일과 고유명사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중중인데요. 대신에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냈어요. 그냥 입에 떠먹여 주듯이 자 드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정도, 3개 중에 하나 정도가 조금 정답과 혼동되는 강력한 오답 보기가 설계되어 있어서 답을 찾기 좀 힘들었던 문제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아티클이 많이 나올 때는 4지문까지 싱글 패시지에서만 나오는데 이번 달은 아티클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대신에 이전에 모습 보기 힘들었던 포스트카드, 인비테이션, 레이블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서 야 이게 뭐지? 글자 수는 별로 없는데 막상 들어가서 답을 찾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지문. 연계지문은 전체적으로 글자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문의 길이보다는 표, 서식이 들어가서 답을 찾는 과정이 미로처럼, 그러니까 글자 수가 별로 없으니까 와 이렇게 되게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 표와 서식에 열거된 정보 중에 어느 정보가 이 답의 근거가 될지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11시, 11시 5분, 9시 45분, 10시 막 이런 거 시간 나오면 도대체 이게 뭔지 막 이게 복잡하거든요. 글자 수가 많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5개 중에 한두 개가 답이 잘 보이지 않아 본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문제 구성이었고요. 아마 400 초중반 학생들이 400 후반을 맞기 위해서는 그 역경, 그 어려운 과정을 조금 잘 넘어가야지 그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 찾기 3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 동의어 찾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누구랑 쓰이는지 그리고 품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쓰이는지가 왜 중요하냐? 한국말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비상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평범하지 않은 비상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응급 상황이다 라고 해서 emergency라고 떠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상한 답인지 비상 상황인지 누구랑 함께 쓰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place 있죠. 여러분들 보통 명사로 장소란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놓다, 위치하다, 배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이 will be placed 위치될 것입니다. 어디에? 공원 근처에. 이럴 때는 여기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 라고 해서 푸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체해서 will be housed. house란 단어도 명사로는 집이란 뜻이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근거지를 두다, 본거지를 두다 라는 뜻이 있고요. located, situated 이런 표현들 대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ist. 리스트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이 동의어 찾기는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죠. 나 풀어봐. 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 나 알고 있잖아. 나 그렇게 막 어려운 사람 아니야. 그렇게 꼬셔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막상 답을 찾을 때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돼요. 그죠? 원래 어려운 단어를 내지 않아요. 리스트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이 되면 되게 다양한 뜻이 있어요. 뭐 열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여자가 당신을 immediate boss. 이 immediate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는 즉각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직책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면 직속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 뒤에 family랑 쓰면 직계라는 뜻이에요. 직계가족이라고 해서 이건 또 직계라고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뒤에 액션을 붙이죠. 그러면 즉각적인이란 뜻이에요. 해석이 좀 달라지죠. 즉각적이라는 뜻도 있고 나랑 직접 연결이 돼서 직계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직속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직속이라는 뜻이고요. 그 여자가 당신을 직속 상관으로 listed 했다. recited. 보통 이게 여러분들 recital, 뭐 암송하다는 뜻으로 1번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뜻으로 tell someone a series of list of things. 어떤 일련의 어떤 목록들을 이야기하다, 말하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recited와 비슷한 의미가 되고요. identified는 찾아내다, 식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내다, 차이점을 찾아내다, 뭔가를 발견하다. 이런 의미라 여기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ead. 자, lead라는 단어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끄는 사람이 리더고 이끌어가는 이란 형용사일 때 우리가 leading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투어 그룹을 리드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lead는 안내해주다. 그리고 drag이란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되고 그래서 안내인이 붙어서 하는 여행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놓고 튜어를 보여주고 이것도 기존에 시험에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가이드 투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콩글리시고 그거는 가이디드 투어라고 합니다. 안내인이 붙어서 이 유적은 언제 만들어졌고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요.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걸 가이디드 투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동의어 찾기 문제를 자꾸 틀리시는 분들 두 가지 쪽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랑 쓰이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컴패러티브라는 단어. 맨날 여러분들 외울 때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한국어 사전 찾으면 1번 뜻으로 경쟁력 있다라고 외워요. 그거 진짜 무책임하고 경쟁력 없이 외우는 방식입니다.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아까 한국말로 비상사태와 비상한 답의 비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컴패러티브는 뒤에 pay, 임금하고 쓰이면 돈을 많이 주다. attractive란 뜻이고요. market하고 쓰이면 경쟁이 엄청난 겁니다. 치열하다는 뜻으로 stiff란 단어 혹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fierce란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price랑 쓰이면 가격이 안 비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덩어리로 외우고 두 번째 품사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영어 단어들 중에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품사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꽤 있고 토익은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단어를 무척 애정하는 편입니다. 여기 사운드라는 단어 여러분들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 뜻 알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명사로 소리, 동사로 쓰이면 뭐뭐인 것 같다. 우리 맥주 한잔 할래? 라고 할 때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deliciou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럴 땐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well judged, 아주 건전한 투자,
라고 번역을 하고요. 버젯, 요것도 형용사고요. 여기도 형용사로 사용이 됐어요. 버젯은 명사로 사용이 되면 예산, 동사로 사용이 되면 뭔가를 할당하다, 배당하다 이런 뜻이지만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안 비싼, 비싸지 않은 이라고 해서 버젯 호텔은 비싸지 않은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 단어만 외우지 말고 누구랑 쓰이는지 그리고 품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가 있다면 각별히 같이 외우시는 예문과 함께 외우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주목할 만한 패러프레이징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단 먼저 의도 파악 문제부터 볼 텐데요. I'm way ahead of you. way란 단어는 여러분들 여기서 길이란 뜻이 아니라 부사로 훨씬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이 way가 Part 5, 6에 나올 때는 비교급 수식부사로 나와요. 이렇게 놓고 뒤에 er, more, less 이렇게 비교급이 보이면 이 앞에 비교급 수식해주는 부사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때 네 가지 짝꿍 외우세요. much, even, far, 그리고 여기 나온 누구? way. 그래서 이번 시험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 라고 할 때 more difficult 앞에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way more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서 부사로 사용이 된 거고요. I'm way ahead of you. 너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자동차 판매를 위해서 제가 보내드린 서류를 언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A가 얘기를 하니까 B가 그 얘기를 듣고 I'm way ahead of you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당신이 얘기한 거를 내가 앞서 있다는 건 이미 그걸 다 마무리해서 일을 끝마쳐놨다. 모두 처리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makes sense. 문맥 안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2시에 있는 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회의가 잡힌 거예요. 고객과의 만남이 4시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일정이 세 번째인데 그 일정대로 하고 가면은 고객과의 만남, 면담 약속이 늦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 오거나이저에게 혹시 제가요, 원래 세 번째인데 1번으로 앞당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that makes sen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B가 의도하는 바는 그래 순서 변경해서 앞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의도 파악 문제를 골라야 되는데 이런 걸 잘 하시려면 지문을 일단 한꺼번에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채팅 메시지하고 텍스트 메시지 체인에 이렇게 의도 파악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 때 일단 문제 보고 그게 몇 분의 혹은 누구 대화인지 표시를 한 다음에 쭉 읽어서 문장 안에서 어떤 흐름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잡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주목할 만한 패러프레이징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본문에 있던 답의 근거를 선택지에서 같은 의미 혹은 비슷한 의미로 바꾸어 표현해내는 토익에 특화된 그 변별력을 판단하는 방식인데,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어떤 조미료 같은 게 있는데 자기네 조미료를 이용해서 막 요리하는 모습을 고객들한테 찍으라고 하고 그 레시피나 요리 사진을 자기한테 보내주면은 그걸 갖다 정기적으로 회사 웹사이트에 올려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입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레시피하고 사진들, 음식, 당신이 만든 우리의 제품을 이용한 걸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 우리 웹사이트에 매주라는 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이 피드백, 고객들이 이거 써봤더니 이래요, 이런 맛이 나요, 이런 피드백을 갖다가 온라인에 정기적으로 포스트한다, 이걸 쉐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프레이징. Due to the rising popularity. 자,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뭐가? 전기차가. 그래서 우리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전기차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변 산업들이 되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타이어,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무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타이어 개발도 하고 충전소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는데 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뭘 한다?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rising popularity of the electric vehicles. 요거를 increasing demand. 뭐가 됐다? 수요가 늘어났다. 전기차. 이렇게 단어를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 와서 상담을 하면 뭐다? 돈을 안 받아요. free인데 요거를 갖다가 돈 안 받는다? 공짜로 no charge라고 바꿔놨고요. 돈을 안 받는다, 무료다, 거저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free, complimentary, and no cost라고 쓸 수도 있고요. 요 단어 보이시죠? 재밌는 단어인데 waive, 면제해주다라는 뜻입니다. 배송비가 면제될 거야. 그러면 배송비를 안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waive하고 exempt라는 단어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paraphrasing입니다. 자, 이전의 공급업체는 뭘 사용하냐면 여기 S가 붙어야 돼요. The synthetic, 합성, 이게 첨가제를 사용했지만 새로운 공급업체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공급업체가 합성 첨가제를 써서 왜 우리 음식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설탕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막 사카린 같은 거. 사실 단맛의 강도는 훨씬 세요. 근데 설탕도 사실은 합성이긴 한데 왜 그건 원래 세긴 한데 몸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추구하는 바가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것을 추구하는데 이전 공급업체가 갑자기 이걸 합성 첨가물을 넣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어. 얘네는 거래 못 하겠어. 그래서 새로운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공급업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걔네들은 이 synthetic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natural ingredients, 천연 재료들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을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사람의 업무는 뭐 하는 거냐면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라이프스타일을 관리해줘요. 뭐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식단은 이렇게, 운동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무인데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업무는 뭐냐? 이 사람이 건강에 관련해서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를 해준다는 건 이 사람이 제공을 해줍니다. 건강에 관련된 조언을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우리도 있죠. 전기차,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구매를 해서 그렇지만 초창기에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특정 지자체들은 더 주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딱 수요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로 이렇게 막 주민등록 같은 거 옮기고 막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수소차. 이걸 많이 사람들이 친환경 수소차를 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비용이 비싸니까. 그리고 충전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차 판매 장려를 위해서 정부 직원이 그럼 리베이트를 주는 게 어떨까? 이걸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사면 500만 원을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윗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리베이트를 줘서 수소차 판매의 촉진을 제고시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리베이트에 이 수소차 판매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unaffected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면 되고, 점수 잡는 hackers.